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부부가 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아내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침묵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이해와 공감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침묵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 마음들로 텅 비어 있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후자였습니다. 아내는 뜨개질 바늘을 놓고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끝에 걸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서로의 일상을 나누지 않게 되었고 안부조차 형식적인 말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님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으면 한 집에 살아도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우리는 서로에게 먼 존재가 됩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사람과 가장 멀어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진심으로 마주보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하루아침에 좁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말보다 아무 말이 없는 것이 더 깊이 아프지 않나요? 70이 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모였지만 예전처럼 정겨운 대화는 없었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업무 통화에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못마땅하다고 싫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구나. 무관심한 침묵이 어떤 험한 말보다도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무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일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이들이 어려서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는데 언제부터 내 이야기가 의미 없는 소음이 되었을까? 하지만 며칠 후 막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 너무 바빴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관심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무심한 침묵으로 상처받은 마음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만큼이나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은퇴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또 어디 가느냐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간섭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도 뭔가 해보세요라고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남편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부부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이 작은 병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제야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투정은 간섭이 아니라 외로움의 표현이었구나. 함께 있고 싶다는 신호였구나. 아내 역시 남편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정에만 매여 살았던 자신에게 늦게나마 찾아온 자유로운 시간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필요만을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퇴원 후 부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워서 그랬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나도 이해해줘서 고마워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등 뒤에는 대개 서로 다른 상처와 필요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도 나처럼 무언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달리 보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의 첫걸음이고, 용서는 평화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왜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50년을 맞이한 그들은 금혼식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서로를 사랑했는데 왜 그토록 많이 다투고 상처 주며 살아왔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마련, 노후 준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외로워할 때도, 도움이 필요할 때도 나는 돈 벌러 간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했습니다. 자신의 꿈은 접어두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고, 아내는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사랑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오해가 쌓여갔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사랑의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금혼식 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늦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마저 받아들일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자리, 결국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걸 언제 깨달으셨나요? 한 여성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의 이야기입니다. 40여 년을 함께 산 반쪽을 잃은 후 그녀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았고 그가 즐겨 앉던 의자는 아무도 앉지 않게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친구들도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빈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외로움도 분노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마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남편의 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 빈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 다음부터 그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술학원에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남편을 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이 익숙해졌어요. 여전히 그리워하지만 그 그리움마저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만함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걸 언제 깨달으셨나요?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 자식들을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는 의무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까지. 그런데 강물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물은 어떤 것도 붙들려 하지 않는데도 모든 곳으로 흘러갑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감싸 안고 구덩이를 만나면 그것을 채웁니다. 억지로 붙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려놓으니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는 기억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합니다. 아픈 기억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 한편에 두고 때로는 꺼내보다가도 다시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더 많이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흘려보낼 줄 아는 게 아닐까? 그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연습, 그것이 지혜롭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웠던 시절을 지나 혼자 있는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나요? 혼자 사는 집에서 차를 우리며 한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조용한 시간이 무섭고 외로웠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편안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이 시간, 아무에게도 맞춰줄 필요 없는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었고 혼자 남겨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억지로 시간을 보냈고 진심이 아닌 관계들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일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외로움은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자신과 대화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천천히 알아갑니다. 혼자 음악을 듣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을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조용한 동반자였습니다. 혼자 있음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홀로 서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